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현대는 i30N을 시작으로 최근에 코나 N, 아반떼 N까지 N 라인업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아반떼는 아반떼라는 네임밸류의 특성상 기존의 N 브랜드의 간판 모델이었던 벨로스타 N과 비교할 때 차도 세단이기 때문에 좀 더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반떼는 최신 모델인 만큼 최근에 선보인 기술 또는 장비들이 대거 적용이 됐습니다. 엔진도 코나 N에 이어서 280마력 유닛이 적용이 됐고요. 아반떼 N의 트림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본형을 고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 기본형에도 사실 상당수의 편의 장비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됐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좀 드물게 6단 수동이 기본이고요. N DCT 패키지는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DCT 패키지와 스포츠 버킷 시트 등이 적용된 사양이고요. 그러니까 썬루프를 제외하면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3,697만원이고요. 아반떼 N이 나오고 보니까 이 CN7의 디자인은 아반떼 N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CN7의 디자인이 꽤 스포티한 편인데, 이 아반떼는 고성능 버전답게 더 날카롭고 좀 사나워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이죠. 외장 색상도 그렇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디테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기본형 아반떼와 다른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낮게 내려온 범퍼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더 낮아 보이죠. 이 그릴과 범퍼는 N 전용 디자인이고요. 특히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과감해 보이죠. 차체의 가장 하단에는 빨간색 액센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외부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 색상이 좀 대비가 돼서 그런지 확실히 퍼포먼스 블루 색상이 적용됐을 때 가장 좀 눈에 띄죠. 참고로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가 기본이고요. 후면의 디자인도 일반 아반떼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저 리어 스포일러죠. 이 윙 타입 리어 스포일러는 폭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길이가 좀 길어요. 그리고 디자인의 차별화가 되면서도 그렇게 과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이 스포일러도 사이드미러와 함께 카본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가격이 29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릴과 트렁크에는 N 배지가 하나씩 붙어 있고요. 머플러도 양쪽으로 하나씩 뺐습니다. 이 머플러의 위치가 최대한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차 뒤쪽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퓨저의 디자인도 꽤 과감하죠. 이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카본 듀얼 싱글 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썸머 타이어죠. 사이즈는 245의 35ZR19입니다. 타이어의 선택만 봐도 아반떼 N에 거는 기대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타이어 원산지도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19인치 휠이 기본형이고요. N 퍼포먼스에서 다른 디자인의 19인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NCT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반떼는 N 브랜드 전용 색상인 퍼포먼스 블루보다는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쪽이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아반떼는 외장 색상이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4가지가 그레이가 들어가요. 예, 아반떼의 내장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이 차는 블랙 모노톤에 이 파란색 액센트가 적용된 사양이에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과 시트는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은 아반떼과 동일한데, 차에 타면은 이런 차별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아반떼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가 기본이고요. 기본적인 메뉴나 구성은 아반떼와 동일한데, 이제 아반떼 N 모델이어서 추가적인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들어가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강하게야 보통 총 4가지가 있고요.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퍼스널과 스포티, 하이 퍼포먼스, TCR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상엔진 사운드도 이렇게 스포티와 고성능까지 있어도 TCR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지금 이게 TCR이고요. 이게 하이 퍼포먼스, 이게 스포티입니다. 밖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내에서 이거를 들었을 때는 확실히 TCR이 좀 더 하이톤이고, 그리고 스포티와 하이 퍼포먼스는 생각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리고 이 퍼스널에서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운드 설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스포티와 하이 퍼포먼스 TCR 3가지를 각각 이렇게 음색을 좀 조절할 수가 있죠. 세부 음량이라든가, 이게 세부 음량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소리가 크긴 하군요.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는 아반떼와 동일한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N 모드가 있죠. 이 N 모드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된 이 정보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게 이제 N 그 화면의 첫 번째 홈페이지고요. 이렇게 스로틀과 오일온도, 냉각선도, 랩 타이머, 지금은 이제 인제라서 인제 스피디움이 나왔죠. 브레이크 압력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기면은 여기서 커스텀 1과 2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커스텀 같은 경우에도 엔진도 각각 3단계, 스티어링,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이 LSD, 배기음도 이렇게 총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런치 컨트롤 사용하면은 이게 실행 후 5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퍼포먼스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런치 컨트롤도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RPM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3500rpm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치 컨트롤 사용할 때 아주 그렇게 높게 사용을 하는 건 아니죠, 회전수를. 그리고 기어 변속 지시등도 이것도 이게 최대 6700rpm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700rpm이 되면은 이 계기판 상단에 변속 지시음 또는 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N 파워 시프트는 여기서 사용과 미사용을 선택할 수가 있고, N 트랙 센스 시프트는 이게 뭐 트랙이라든가 와인딩 같이 좀 스포티한 주행이 감지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G포스 관련된 화면을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벨로스타이나 코나엔보다 이런 좀 추가적인 사양이 조금 더 많고, 요 가격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이런 그 디스플레이나 그 추가적인 장비들이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데이터 로고 같은 시스템을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기어레버에는 그 N 브랜드 특유의 하늘색 이 액센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하늘색 액센트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시트 양쪽에도 바늘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운전대는 차 크기에 딱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역시 이 N 버튼 두 개죠. 그러니까 N 버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밑에 NGS 그 빨간색 버튼이 또 따로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스포티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반 펀칭은 아니고요, 아주 얕은 펀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은 안 돼 있는 부분과 또 차이가 있어요. 계기판도 10.25인치고요 요 계기판 디자인은 코나엔에서 처음 선보였죠. 그러니까 요 계기판은 코나엔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이 디자인은 기존의 아반떼와 동일한데, 이게 N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오일 온도와 냉각수 온도, 랩타이머 같은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G포스도 여기에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CN7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 비어 있어 갖고 좀 되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반떼 N9에는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들어갔고요, 아반떼 N에는 다시 또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비어 있으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허전하죠. 예, 기존의 벨러스타인이나 코나엔처럼 공회전 때는 실내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밖에 들으면 이제 배기음이 크죠. 좀 둥둥 소리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 이거는 코나엔에 선보였던 거고요. 벨로스타인과 비교하면은 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신 유닛이죠. 기본 최고 출력이 280마력이고요 NGS 사용하면은 290마력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반떼N의 첫 느낌은 코나엔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코나엔이 처음 탔을 때 생각보다는 하체가 좀 부드럽다 또는 승차감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반떼N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딱 승차감만 보면은 코나엔보다는 아반떼N이 확실히 차가 나여서 그런지 더 좋고요. 지금까지 타본 N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괜찮네요. 벨로스타인과 비교해보면은 이 차가 더 최신 모델이고, 결정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나아서 그런지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벨로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시트를 선택을 하면은 뭔가 시트 포지션이 조금 껑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는 결정적으로 이 앞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좀 높다고 느끼는데, 이 아반떼는 포지션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N7이 좀 되게 낮은 그런 프로포션인데, 이 아반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행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체가 제가 처음에는 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단단하죠.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그 성격에 비해서 그냥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해서 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잠깐 지금 운전하면서 주행 외에 좀 인상적인 게 이 시트가, 특히 이제 등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몸을 이렇게 잘 잡아줘요. 좌판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 뭔가 이렇게 다리를 좀 더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운전하게 되는 좀 그런 포지션이고요. 근데 이 허벅지 바깥쪽을 좀 잡아주는 기능성이 좋고, 특히 이 차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날개 죽지, 이 부분 잡아주는 이 시트 기능성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딱 날개죽지와 이 날개가 딱 걸려요. 그래서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꽤 좋다고, 또는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대부분의 듀얼 클러치가 그렇듯이 저속에서 기동할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크리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속에서는 운전대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급의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저속에서 운전 편의성을 위해서 좀 가볍게 세팅을 하잖아요. 야반때는 좀 이렇게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묵직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끈적하게 움직인다 라는 표현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있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가 있는데, 뭔가 이 M 모델은 이제 굳이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노말 아니면 그냥 바로 M 모드 둘 중에 하나. 이 M 모드로 바꾸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가장 전투적인 모드인데, 이제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뭐 서스펜션이나 ESC까지 가장 스포티한 세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체도 단단해지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체가 아주 이렇게 많이 단단해지고 그러지진 않아요. 오히려 M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게 배기음이죠. 잠시 창문을 열어서 배기음을 들려드리면, 배기음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면은 소리가 꽤 큰 편이고요. 근데 벨로스터 N 수동과 DCT는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볼륨이 좀 다르잖아요. 수동은 소리가 꽤 큰데 DCT는 소리가 작아서 그게 좀 실망스럽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아반떼는 그 벨로스터 N DCT보다는 좀 살짝 큰 것 같아요. 이게 좀 볼륨이 크다기보다는 뭔가 그 톤 자체가 약간 좀 높은, 그러니까 뒤에 팝콘 터질 때 그 톤 자체가 조금 높은 느낌입니다. 근데 벨로스터 N DCT와 비교시 이 배기음이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변속기는 8단 DCT인데 이미 벨로스터나 코나 N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이 새로 개발된 8단 DCT 성능이 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변속될 때 좀 착착 붙는다고 하잖아요. 직결감이 좋으면은 딱 그 느낌이죠. 특히 이게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느낌이 좀 더 배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단으로 달리다가 2단 내리면은 이렇게 탁 하고 쳐주는, 이게 바늘의 움직임이 빨라서 좀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국도에서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승차감이 생각보다 꽤 좋네요. 특히 지금 달리고 있는 국도가 노면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N 모드로 달리고 있고,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그 일상적인 승차감도 뭐 아주 그냥 진짜 일반적인 그런 승차감은 아니지만 차 성격 대비해서 이 정도면 승차감이 꽤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M 모드면은 이제 가장 서스펜션이 단단한 상황인데, 이때도 뭐 이렇게 안 좋은 굴곡이라든가 방지턱 지나갈 때 첫 번째 충격이 탁 하고 이제 세게 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금방 마무리가 되고요. 물론 안 좋은 노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좀 말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N 모드에서도 한 3000rpm 부근까지는 이 배기음이 뭐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웅하고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수준. 근데 4000rpm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는 그 이제 팝콘 소리 포함해서 소리가 좀 커지죠. 확실히 이 배기음은 운전하면서 이제 제 차에서 들리는 소리랑 저 앞차에서 들려오는 소리랑 조금 다르긴 하네요. 저 앞차에서 들리는 그 배기음이 좀 더 하이톤이에요. 제가 아까 이게 좀 더 벨로스터 N보다 하이톤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앞차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소리가 크네요. 그리고 이 차는 주행거리 446km의 완전 새 차인데, 저 대시보드 쪽에서 잡소리 들려요. 뭔가 또로록 하고 왜 그 굴러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시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통풍이 빠지는데, 뭐 아시겠지만 에어컨 켜도 처음엔 시원하지 한 30분, 1시간 지나가면은 여기 바람이 안 통하니까 이제 여기 덥잖아요. 슬슬 여기서 이렇게 열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열선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퍼포먼스 시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게 통풍이 빠지니까 거기서 좀 갈등이 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아, 근데 지금 저 앞차에서 들려오는 배기음을 들어보니까 소리가 뭔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톤이 좀 높네요. 뭐라 그러죠? 약간 좀 마른 장작 같은 소리? 그래서 배기음으로만 보면은 역시 지금까지는 벨로스터 N 수동이 가장 듣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소10이나. 그래서 아반떼 N으로 국도와 와인딩을 29.4km, 정말 거의 딱 30km를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가 리터당 8km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연비운전 별로 안 했는데. 주행 모드는 N모드 선택하셔서 4000에서 5000rpm에서 소리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기존 촬영, 동영상 촬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사운드를 만들어 볼게요. 출발, 시작. 참고로 무드 조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 들어갔습니다. G90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무드 조명은 저기 제네시스 G90보다 더 좋은데요. 예, 아반떼 N 시승의 마지막 코스는 인제서킷 주행이고요. 풀 코스로 달린다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시승회 해도 풀 코스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번 아반떼 N 시승회는 풀 코스로 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계기판 가운데도 그 랩타임 그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또 오토 기능이 있어갖고 자동으로 이 랩타임이 체크가 됩니다. 이 모니터에 보면은 서킷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인제 스피디움 감지가 돼갖고 딱 뜨는데, 모니터에 이거 터치를 하면은 전체 화면 뜨면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게 차 위치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 그 니르브르크링 같은 그 주행 영상 보면은 그 앱 써갖고 차량 위치 메이커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3, 2, 1, 고! 다 같이 앞에 밟아볼게요. 쭉 가서. 저번에 코나-N 시승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NGS 버튼 누르면은 최고 출력이 290마력 높아지고요. 기존의 벨로스터 N 그 DCT와 다른 점은 이게 재사용 시간이 확 줄었어요. 이게 한번 사용하면은 40초 후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그때 설명 제가 얼핏 들었는데, 벨로스터 N 때 테스트를 해보고 내구성에 문제가 없구나 해서 이 재사용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초가 되기 전에 이걸 누르면은 40초 됐네.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게 꺼지고요. 잔여 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누르면은 아까 그 사용했던 것부터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대 N 브랜드에 쓰는 이 LSD는 이게 진짜 되게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실제 성능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뭔가 운전의 재미를 높이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효과가 있거든요. 되게 뭔가 코너로 쉽게 돌아요. 재밌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기존에 뭐 벨로스터 N이나 코나-N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코너에서 좀처럼 차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너에서는 좀 이렇게 맘 놓고 이 LSD를 믿고, 특히 이 차가 또 타이어가 PS4S라서 벨로스터인과 비교해도 이게 좀 더 빠른 느낌 또는 그립이 더 좋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방금 같은 새역빈 상황에서 앞바퀴 굴린 차들은 코너 돌면은 이게 쭉 밀리잖아요. 보통 아니면 뭐 언더스티어가 나거나. 근데 이 차는 거의 그냥 뉴트럴로 그냥 쑥 하고 돌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밟으면 돌죠. 그리고 이 아반떼는 딱 이 급의 차로서는 좀 드물게 여러 가지 그 편의 장비 또는 운전과 관련된 기술이 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 프리필 기능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르쉐 911에 처음 샀던 건데, 그러니까 좀 빠른 주행이 감지가 되면은, 또는 빠른 가속, 이제 보통 그 다음에는 필연코 브레이크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거를 대비를 해서 미리 그 브레이크 압력을 높여놓는 거죠. 브레이크 응답성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기술도 적용이 됐습니다. 가속력은 저 벨로스타일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저 인스타프터가 3, 2, 1 할 때 같이 밟았는데 거의 간격이 비슷하네요. 아까 저 국도에서는 약간 좀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토크 스피어 비슷하게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여기 오니까 거의 없네요. 확실히 이게 무게중심이 낮은 승용차와 코나 같은 그래도 SUV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풀악셀 하면은 이게 약간 좀 토크 스티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은 커스텀 1 모드고요. 사운드 강하게 했고, 이 사운드는 저 TCR로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헬멧 써갖고 지금 잘 안 들려고 정확히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확실히 똑같은 그 헤어핀 돌아도 이 커스텀 1 후라니까 차가 더 안정적이네요. 차가 기울어지는 게 한층 덜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헬멧 써서 그런지 소리가 뭔가 좀 되게 앵앵대네요. 풀 가속할 때 터보 부스트 보면은 최대 15psi까지 쓰는 것 같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저 직선주로 끝에서 180 한 1인가 2 나왔네요. 원래 그 현대 N 모델들은 이게 코너에서 차가 잘 안 밀렸잖아요. 언더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PS4에서 타이어 끼우니까 더 안 밀리네요. 언더가 아주 없는 건 아니군요. 방금처럼 이렇게 좀 긴 헤어핀에서 계속 풀악셀 하니까 마지막에 조금 밀리긴 하네요.
자동으로 랩 타임이, 그러니까 방금 끝난 랩 타임 보여지면서 또 새 랩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브레이크 갱신이 되고요. 그러네요. 좋네요. 이거 저 니르브르크링의 BTC 랩 타이머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서 서킷 체험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아반떼 N 별도로 빌려서 시승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